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LG아파트 107동 10층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34.94제곱미터고 실평수는 40.82평으로 대형평수에 들어갑니다.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64%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2024년 8월 12일에 입찰 기일이 정해져 있고 최저 입찰가는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건물은 24층 중에 10층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은 97년 6월 21일이고 면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34.94제곱미터에 실평수가 40.82평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 없는 상태이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2002년 4월 9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에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검정농협에서 채권 최고액이 4억 1280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니까 소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살펴보셔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건저당이고 압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고 100%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안전한 물건이니까 입찰가만 제대로 산정하면은 낙찰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낙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의 총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 세대수를 보니까 1848세대입니다. 그리고 층수를 보니까 24층이 최고층이고 사용 승인이 1996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식이 좀 됐지만은 세대수가 1848세대니까 낙찰받아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트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대로 면적이 134.9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입찰가 산정하기 위해서 그 평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2024년도 4월 21일에 9층이 6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9층이 또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온 물건은 107동의 10층입니다. 그럼 9층과 10층은 거의 층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9층 가격을 기준 잡아도 한 7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4월 달이지만 지금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약 상승할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조정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좀 상승기로 접어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래가를 7억보다는 약간 높여서 7억 3천 정도를 보고 이렇게 7억 3천에서 7억 5천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저 입찰가 기준 잡아서 7억 5천인데 지금 2024년 8월 12일에 최저 입찰가는 5억 8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권리 분석에 문제 없는 아파트는 우리가 수익을 한 아파트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입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1억을 넘어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하면은 가한 욕심으로 입찰을 할 수 있지만은 낙찰을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는 물건에는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거래가를 7억 5천, 7억 3천에서 7억 5천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어떤 수익을 예상하면은 지금 한 7억 가까이, 아니면은 7억 3천을 실거래가로 보면은 한 6억 8천 이상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 보고 한 6억 8천 5백 정도로 입찰가를 산정하는 걸로 해서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6억 8,500이 입찰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작성하실 때는 자 밑에 보면은 입찰표가 있습니다. 자 입찰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물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에 가면은 입찰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의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자기가 입찰하는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녹아 있는 2024년 8월 12일 최저 입찰가인 5억 8,048만 원의 10%입니다. 옆에 보면은 보증금 10% 녹아 있는데 5,804만8천원입니다. 자, 이 5,804만8천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 보증금을 적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이 적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적게 적으면은 이거는 입찰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 가지고 동일 가격을 적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5,804만 8천원으로 동일 가격으로 입찰 보증금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물을 보면은 자 입찰 보증금 10%가 필요하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리고 본인이 준비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그냥 막도장 하나 파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대리인이 입찰할 때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입찰할 때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 입찰할 때 준비물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이 입찰할 때를 대비해서 입찰기일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기일표를 보면은 입찰기일이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자 입찰기일이 요 물건명세서에 보면은 2024년 8월 10일 이 날짜를 지금 입찰기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컴퓨터상에는 지금 적혀 있지만은 자기가 법원에 가서 제출할 때는 자기가 직접 이 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건 번호가 여기 적혀가 있지만은 실제 어떤 걸 적어야 되냐면은 이 사건 번호가 요 보면은 202 타경 106 236 이 사건 번호를 이 지금 입찰기표 이 자리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임시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옆에 물건 번호가 녹아 있습니다. 이 물건 번호는 조금 전에 보신 사건 번호에서 여기 보면은 106, 236 가로 열고 닫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독 물건이기 때문에 없지만은 여러 개의 물건일 경우는 236 뒤에 가로 열고 1, 2, 3, 4 이런 숫자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3이면은 3번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7이면은 자기가 7번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번호란에 7번 물건에 입찰하게 되면은 여기 물건 번호에 7을 적게 되고 3번 물건에 입찰하게 되면은 물건 번호 3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 번호를 적지 않으면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입찰하게 되면은 입찰자란에 성명, 자기 이름을 적고 제가 직접 적어 보겠습니다. 김영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기 이거는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7124 7533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는 여기는 못 적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자기가 법원에 제출할 때는 자기 주민등록 번호를 여기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소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 창원시 성산구 뭐 이렇게 중앙동이면 중앙동 뭐 이렇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적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으면은 그냥 그 거주지 주소를 적어도 되지만은 자기 거주지 주소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리인이 작성하는 날은 다음 시간에 하시고, 오늘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 경매 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찰자란에서 자, 보증금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보증 금액은 2024년 8월 12일 5억 8천 4만 8천 5억 8천 48만원의 10%인 5억 5,800 04만 8천임. 요 보증금을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증금 금액란에 보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우리가 10%면은 58,048,00입니다.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단위부터 58, 그 다음에 100만 단위 8, 0, 48, 그 다음에 아르비아 숫자 0, 1, 2, 3개. 요렇게 58, 048, 00. 자,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58, 048, 00, 10%.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아니면 자기가 58, 10만원을 적어도 됩니다. 5만원을 적어도 되고 048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1을 적어 가지고 1005에 5,810만원 이렇게 적으면 편하겠죠. 수표를 끊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작성하실 때는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수표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가를 정할 때 조금 전에 권리 분석하면서 입찰가를 자, 우리는 5천만원 정도 수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우리는 7억 한 3천에서 5천을 실거래가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천만원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6억 8,500 정도를 입찰가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억 그 다음에 8,500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아르비아 숫자 0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억 8,500을 입찰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증 제공 방법에는 현금으로 제공해도 되고 자기압 수표로 해도 되는데, 근데 현금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집행관이 현금을 쉐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건 자기압 수표 한 장으로 제출하는 거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매 진행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좋으니까 자기압 수표 제출하시고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보증 받는 부분은 자, 나중에 입찰표를 제출하고 나면은 집행관에게 수취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폐찰이 됐을 때, 만약에 그 낙찰이 안 되고 폐찰이 돼 버리면은 보증금 제출했던 걸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때 대리인이 가면은 대리인이 받을 수 있고, 낙찰자가 직접 입찰자가 갔으면 입찰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인해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사건에 여러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사건 번호 옆에 가로 열고 1, 2, 3, 4가 있을 때, 뭐 3번 물건을 할 때는 3을 물건 번호를 적어야 되고 7번 물건 하면은 7번을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건에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지금은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본인이 직접 가면은 주민등록란에 자기 입찰자의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꼭 기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꼭 지참하셔가지고 법원에 집행관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입찰 가격은 수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꼭 필요할 때는 오타를 이렇게 했다든지 오류를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새 길 입찰 용지를 가져와서 새로 작성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지우고 다시 수정을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입찰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보증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자기업 수표를 제출할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경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업 수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입찰표는 작성됐고, 그 다음에 이 작성된 입찰표 어디에 또 봉투에 넣냐면은, 그 봉투에 넣는 걸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 입찰표 작성되고 나면은 이 노란 봉투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란 봉투에 길 입찰표를 넣고 또 밑에 보면은 편지 봉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기업 수표 있죠. 입찰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찰 금액. 지금 그걸 지금 이 수표로 끊어가지고 요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자, 보증금 봉투 10%의 매수신청 보증금 10%를 여기에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넣고 요 편지 봉투, 그 봉투에는 이렇게 사건 번호를 조금 전에 우리 보신 바와 같이 이 사건 번호를 이렇게 요 지금 편지 봉투, 입찰 보증금 봉투 외부에 이렇게 사건 번호에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번호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사건 번호 뒤에 가로 열고 숫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물건 번호를 적지 않든지 공백으로 두든지 안 그러면은 1만 적으면 됩니다. 물건 번호 여러 개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2번이 있으면 2번 적고 7번이 있으면 7번 적는데 여기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예 적지 않든지 안 그러면 1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가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는 홍길동이가 직접 가서 입찰하면 홍길동의 이름 적고 자기 홍길동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홍길동의 대리인이 가서 입찰을 하게 되면 홍길동의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또 대리인의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도 이 도장 찍는 데가 있는데 이 세 곳에도 역시 대리인이 갔을 때는 대리인 도장,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 수표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 노란 봉투에 이렇게 길 입찰표도 넣고, 보증금 봉투도 넣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란 봉투 외부에도 본인이 직접 가면 본인 이름 찍고 요 도장을 찍고, 대리인이 갔을 때는 또 대리인이 이름을 찍고, 대리인 도장을 찍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에 스테이플러라고 집게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입찰자 이용 수취증을 이렇게 끊어서 주게 됩니다.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만약에 그 경매물건에서 폐찰이 떨어졌을 때는 이 입찰 보증금을 주면서 자기가 제출했던 보증금을 받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입찰 하는 데에서 필요한 강의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가를 6억 8,500으로 지금 입찰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입찰 기일은 8월 12일입니다.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스스로 모의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자기가 다음 물건이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낙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은 약 상승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기 전에 지금쯤에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전국적으로 가장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춤한 상태에서 약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한 60%대나 70%대에서 낙찰을 받아놨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